반갑습니다. 주식회 희망정보사 부유하십니다. 지금 오늘 한 5개 정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종목은 HRS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이평을 가지고 좀 하는 것도 있고 뭐 박스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파동으로 가지고 하는 방법. 이제 파동으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파동이 좀 어렵다. 나는 파동을 잘 못 보겠다 이래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파동은 HRS 같은 종목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힘이 굉장히 좋다. 저는 이제 회사의 가치를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5일2평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차트가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죠. 위로, 저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9,900원 자리를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리를. 그리고 이거를 짧은 기간에 돌파할 거예요. 10일씩 20일씩 끌은 다음에 9,900원 자리는 돌파하지 않는다. 10일씩 20일씩 끌어가지고 주가가 옆으로 이 라인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단타나 단기 매매를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정신병 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삼가야 되고 손절 라인이나 단기 단타 매매를 해보신 분 한해서만 이게 하는 게 좋다. 왜? 단기적으로 중장기 스윙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등락폭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이러니까 정신병 올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자, 이 차트를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제 회사의 가치를 보는 사람은 아니라 얘기했고 차트를 보는 사람입니다. 차트를 보는 사람인데 차트를 봤을 때 이제 파동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평을 가지고 할 때는 이평은 저는 이제 그린빌의 8법칙을 쓰는데 8법칙을 기본 모티브로 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씁니다. 저도 이동평균 쓰고 각도는 차트를 각도로도 볼 수 있는데 각도는 개인이나 다케사보로가 있는데 개인의 각도법을 저는 많이 그걸 하고 많이 개인의 각도법 쪽으로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파동은 이제 다우랑 엘리어트, 기자모리, 사케다 이제 일본 사람들 일단 제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엘리어트를 가장 많이 공부를 했다.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한다. 조화를 한다. 그럼 이제 이걸 파동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어디가 파동이냐면 이 차트를 딱 보면 지금이 몇 파자리 좀 되겠거나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파동은 요 자리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차트를 딱 껐을 때 요게 파동입니다. 정확히 체크 딱 해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파동이다. 요렇게 파동이거든요.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파동을 요렇게 보는지 자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은 아직은 이 파동을 비했을 때 이 파동의 눌림에 비했을 때 요렇게 파동이 눌렸을 때 요건 아직까지 이 연장선으로 볼 건지 이 상승의 연장으로 볼 건지 그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승의 연장으로 볼 건지 이건 아직 이런 파동이 아니다. 눌리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는 상승의 연장으로 볼 건지 요거를 갖다가 아니면 이걸 파동으로 봐버릴 건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려진다. 왜? 이거를 연장으로 보면 아직까지 눌리는 자리가 아니라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 봤을 때 요렇게 짧게 볼게요. 요렇게 요건 요렇게 보면은 N자죠. N자에 지금 상승하는 구간 중이라는 거예요. 요 라인은 아니면은 요걸 파동으로 봐버리면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파동을 보통 그리면 1, 2, 3인 거 알죠? 파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파동을 그릴 때 파동은 1, 2, 3, 4 5 요렇게 하거든요. A, B, C 이렇게 파동을 그려요. 근데 이제 좀 시알리기가 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시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에 이제 머리만 가지고 1, 2, 3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1, 2, 3, 4, 5예요. 이해되시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A, B, C 이렇게거든요. 근데 요 머리만 가지고 해요. 머리를 가지고 파동은 파동이 잘 안 맞다고 파동은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데 파동은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은 단타를 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파동은 사람들이 파동을 짧게 뭐 차트 이래 막 키워 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차트 키워 가지고 뭐 요런 캔들 요거를 가지고 뭐 파동을 막 쓰고 이러는데 파동은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엘리어트는 이렇게 짧게 뭐 20일, 10일 가지고 파동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짧게 하기 때문에 파동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을 할 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는 거고
아, 이게 지금 몇 파자리 좀 되겠다. 그럼 요 자리, 요렇게 다시, 차트를 보고 다시 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래 거리라면은. 파동 이론 배운 사람은 좀 알 거고. 그럼 여기서 이거를 파동의 눌림으로 볼 건지 연장으로 볼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는 건 알겠죠. 왜? 요 파동이 항상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추세 상승하고 있는 이 선에 지금 위치에 와 있다. 이걸 바꿔서 보면은 이 선에서 요거를 파동으로 볼 건지 눌림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 연장선으로 볼 건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이라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랬을 때 요거를 이 파동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선에서는 이 라인에서 올라갈 때는 힘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힘이 좋은 거지. 여기서 이 꼬꾸라지면서 천천히 잘 안 가거든요. 여기서는 힘 좋게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연장선에서 힘이 가장 좋았을 때 어떤 걸 보겠냐? 그럼 오일이평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본다. 요렇게 오일이평이 한 기준이 됐을 때 한 요 정도 연장으로 가야지 힘이 좋다고 보지 않나. 여기서 파동에서 돌파했을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일이평을 안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정도 힘이 좋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이거를 눌림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걸 안 보고 그냥 전체적인 파동 흐름으로 볼 건지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눌림이든 흐름이든 갔을 때는 이 힘으로 봤을 때는 오일 그걸로 봐야 된다. 요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가야 된다. 이걸 이탈하는 순간 뭐다? 이런 식으로 눌림이 와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 폭이 얼마냐면 10% 이상 된다.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20%, 15% 그냥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는 손절이라든지 본인이 캔들을 공부를 하든 파동을 공부하든 이평을 공부를 하든 이 자리는 뭐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자리 반면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물론 여기서 이 고점 자리에서 물려는 사람들 있죠. 물려는 사람들 이건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어 상승이야. 괜찮아. 아직 파동 끝난 게 아니야. 파동을 본인이 봤다 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이걸 아직 추세 연장 파동으로 보겠어. 이래가지고 이걸 들고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3일 안에 이 고점에서 물리면은 3일 안에 그냥 20% 나와요. 하루 이틀 3일에 자기는 20%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0%가 3일 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와 나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팔았는데 바로 뭐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플러스 20%가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런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심리라든지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거를 파동으로 보든 이평으로 보든 뭐 개인의 각도를 보든 그린빌의 팔부칙을 보든 이제 이 차트를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올라갈 거야. HRS는 이슈나 테마가 좋아. 갈 것 같아. 그런 마인드로 이걸 하면은 정신병 오기 딱 좋다. 정신병 오기. 그러면 언제 개인들이 그거 한다? 가장 고점에서 사서 물 타고 반등 나오고 막 이래 파동으로 봤을 때 거의 그 헤드앤숄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 개인들은 어떤 자리에서 사냐면 이 자리에 이 파동에서 끝나는 자리 이 언덕배기 쌍고점 나올 때 이런 데 있죠. 뭐 한 이 자리쯤에 오면 이제 개인들 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갑니까? 빠집니까? 상승하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반등 나오지. 빠져도 그냥 반등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사면은 뭐 한 이쯤에 되면 막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빠지는 흐름이다.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난리 치거든. 이 때문에 속 안 내면 나는 절대 이제 안 속을 거다. 다시 사겠다. 뭐 이 근처에 다시 사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몇 년 간다? 정말 힘들어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HRS를 갖다가 이런 게 이제 순간적으로 급등이 난지 그 등락폭이 심해가지고 잘못 팔아라 샀다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지. 팔아라 샀다 하기는 어렵는데 이거는 이제 그날 보고 이제 차트나 움직임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 해야 되거든요. 왜? 이거는 단기 단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장 힘 좋고 단기 단타를 칠 수 있고 변동폭이 가장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왜? 추세 파동에서 상승 파동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승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이 종목을 자기가
그걸 잡아 나가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부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의 희망전도사 부여하신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계속 제가 잘 맞추고 뭐 잘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사람도 있고 뭐 안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차트를 이렇게 본다 기술적으로 뭐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건지, 매수나 매도는 뭐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같이 주가가 제가 얘기했는 데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한들 많은 사람들이 수익 내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잘 종목을 잘 찍어서 맞췄다.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코일 절단 및 가공, 코일 철판유 판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0년 11월에 삼연철강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주요 산재 코일과 가정용 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냉연 강판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강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전기차나 뭐 이런 데도 자동차 관련 또 엮이고 뭐 이슈나 테마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뭐에 엮여 있냐면 홍준표 관련주로 또다시 엮여 있거든요. 테마나 이슈나 이 정도다. 그러면 지금 이 가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회사의 미래 성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사람들이 파동이 뭐 어렵다, 뭐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동이 차트에서 가장 보기 쉽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파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거는 지금 몇 파동인가? 지금 이게 1판가, 2판가, 3판가, 아니면 A판가, B판가, 5판가, 뭐 파동이 지금 몇 파동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동은 어떻게 되냐면, 엘리어트하고 파동은 다우, 엘리어트, 기자모리, 사케다 이렇게 네 명이 파동을 주요 이제 대표 파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뭐 파동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론하는 게 전부 다 뭐 주식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래 한들 저래 한들 파동은 다 비슷비슷하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엘리어트를 많이 아니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엘리어트가 이제 파동을 어떻게 하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A, B, C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하면 요 긴 파동 중에 작은 4파 파동이 있다, 9파 파동이 있다, 9파 이후 장파동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근데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기를 1, 2, 3, 4, 5, A, B, C 이라면은 복잡하니까 요 머리 있죠, 요 머리. 요걸 그냥 1, 2, 3파라 그러거든요. 그냥 요게 파동이니까, 이 파동 고점이니까 그냥 1, 2, 3파라고도 하고, 원래는 1, 2, 3, 4, 5 이렇게 간다. 그러고 A, B, C다. 근데 1, 2, 3 그냥 머리만 시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나름대로 자기 그냥 성향인데, 저는 그렇게 시알린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몇 판가? 과연 이게 몇 판가?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은 여기 파동이거든요. 요게 1파입니다. 1파, 2파, 3파 요렇게 해요.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이 여기고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동이 갖다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첫 파동이 긴 게 있고, 긴 파동에 그 9파라고 얘기하고 4파, 이 사이에 9파가 있고 4파가 있고 막 이런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 파동의 길이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1, 2, 3 자리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1파가 길고 2파가 짧게 3파가 이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파가 좀 짧게 나오고 2파가 길고 3파가 짧게 나올 수도 있고, 이 길이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긴 파동이나 잔파동 안에 다시 작은 세부적 9개 파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게 있는데, 뭐 어쨌든 파동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이걸 이렇게 보거든요. 1, 2, 3파로 본단 말이죠. 이렇게 3파로 보고. 그럼 여기서 4파, 5파 이렇게 A, B, C가 나오는 이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헤드 앤 숄더니 뭐 이런 게 나오고,
요런 모양으로 이제 파동이 고점이 보통 요렇게 되면 요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은 여기 이제 쌍봉이다, 어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요 모양이 나올 수 있다. 보통 요런 모양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이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마지막 파동에 끝나는 시점에 보면 등락폭이 가장 심하거든요. 고점 자리. 그러니까 언덕배기의 이 머리에서 등락이 가장 세게 등락폭이 심한 데가 이제 마지막 파동 때가 등락이 가장 심하고, 스윙을 하든 단타를 하든 단기 매매를 하든지 저는 다 괜찮다라고 봐요. 지금 파동에서는. 왜? 등락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장투를 하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거든요. 6개월 1년씩 들고 가는 투자는 조금 비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6개월 1년씩 들고 가버리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데 반등 폭도 물론 심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래 되면 왜? 그래서 조금 비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짧게 스윙이나 단기 매매할 때 기준을 어디로 두냐면 이 만원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만원대 기준으로. 만원을 기준으로 보고 밑으로 내려오면 저점, 위에는 고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점과 고점하고 폭이 한 10% 정도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서 바로 상한가, 만약에 8,000원 저점 자리에서 바로 상한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죠. 이 3파 자리에서, 마지막 파동 자리에서 저점에서 상한가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보통 개인들이나 뭐 물려있으면 보통 11,000원짜리 정도 저는 물려있다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11,000원에서 지금 마이너스 한 5% 정도 될 겁니다. 5%나 10% 정도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물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뭐 홍준표 테마주로 엮여 있고 뭐 홍준표 이슈 나오면 더 날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날아갈 확률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위험한 그게 있고, 위험하다 좀 생각하고, 단타를 쳤을 때는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정신병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투를 하거나 중장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 이슈나 테마 보고 이 종목을 쫓아가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좀 주의해라. 이 정도로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가 그 스윙을 하거나 스윙하고 단타할 때 딱 타점은 뭘 하냐면, 여기 돌파할 때 12,000원짜리 돌파했을 때가 초단타가 가능한 자리고, 12,000원짜리 돌파했을 때 초단타 가능합니다. 초단타가 가능하다. 그 정도만 알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하시는